네, 이제 계속해서 2부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접수받고 있으니까요.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012-498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샵 2034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바로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네, 안녕하세요. 네, 궁금하실까요? 네, G2G 바이오예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87,150원. 네, 비중은요? 비중은 35%예요. 87,150원에 35%세요. 네. 네, 주가가 최근에 계속 떨어져서 정말 많이 걱정되실 것 같아요. 오늘도 5% 넘게 떨어졌는데 다시 좀 힘을 내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두 분 다 긍정적으로 보유 의견 주셨거든요. 네. 저희 두 분께 여쭤볼게요. 이 종목 주가가 왜 이렇게 좀 떨어지는 건지 내가 한번 자세히 설명 도와드리고 싶다 하신 분 계실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팻말 들어주셨습니다. 네. 시청자님 TV 소리는 꺼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끌까요? 네네네. 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두 분 다 괜찮은데. 네, 네, 박철순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네네. 제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G2G 바이오가 최근에 조금 밀리고 있는 모습들이긴 한데 제가 보유를 말씀드렸던 이유는 최근에 이제 제약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금 쉬어가고 있는 모습이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로 쏠림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수급적으로 좀 밀리는 모습들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악재가 있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오히려 뭐 G2G 바이오는 매수하실 때도 뭐 긍정적인 그런 뉴스들 많이 보시고 매수하셨을 거 아니에요. 역시나 그런 뉴스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이노램프라고 해서 고함량 약물 미립구 생산 기술을 좀 갖고 있는 회사인데 아무래도 많은 글로벌 이제 빅파마들, 제약 바이오 큰 기업들이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라든지 이런 비만 치료제의 장기 지속형 기술을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근데 이 회사가 그거를 갖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많은데 비만 당뇨 치료제는 이제 기본적으로 세마글루타이드 1계열 제형을 글로벌 기업들과 계속적으로 협력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성과를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는 치매 치료제, 도네페질도 이제 임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상에 대한 결과가 조금씩 나올 때마다 주가는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약 바이오 회사들보다 굉장히 빅파마들이랑 지금 공동 협력 계약을 굉장히 많이 체결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들 하나씩 계속 나올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호재성 뉴스가 나올 때마다 주가는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주가는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저는 사실 이게 57,000원 정도 선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계속 갖고 가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제약바이오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일단 JI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번 달에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높아지는 그런 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매수하신 가격이 87,150원 정도 됐었는데 저는 일단 1차 목표가는요. 12월 달 고점 부분입니다. 일단은 9만 원 정도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9만 원 정도 선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외국인들도 좀 수급이 끊이지 않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강화된다고 하면 좀 시간도 빠르게 올라올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으니까요. 일단은 9만 원대를 1차 목표가로 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타기는 좀 어떨까요? 지금도 충분히 추가 매수는 가능한데 일단은 지금 오늘은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잖아요. 정규 시장에서. 오히려 양봉 나오면서 반등 나올 때 그때 평균 단가를 낮추시는 게 낫습니다. 오히려 지금 매수하셨다가 또 조금 더 내려올 수는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올라가는 걸 보고 사도 전혀 늦지 않으니까요. 올라가는 거 보시면서 조금만 더 추가 매수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슴이 팍 튀어요. 네, 감사합니다. 수익 내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JP모건 헬스케어를 앞두고 모멘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목표가는 9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 꼭 수익으로만 가득하시기 바랄게요. 바로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예, 한전 기술 갖고 있고요. 네. 108,000원에 10%
갖고 있어요. 10만 8천 원에 10%세요. 네, 지금 아, 이제 이거랑 네. 그 두산 그 에너빌리티도 같이 갖고 있는데 네. 둘이 똑같이 그냥 뭐 100원, 네. 200원 올랐다가 내렸다가 계속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네네네. 아, 원전 답답해서. 관련해서 최근 네네.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더 걱정되실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네. 아, 다시 좀 탄력을 받아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네, 두 분 다 보유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 두 분께 바로 여쭤볼게요. 원전 관련해서 계속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 내가 한번 꼼꼼히 전략 도와드리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펜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번쩍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여쭤볼까요? 예, 먼저 드신 손창현 대표님께서 네, 손창현 팀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일단 한전기술을 단기적으로 보고 매수를 하시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상당히 좀 반도체 쪽으로 쏠림 현상이 수급이 나왔기 때문에 뭐 네. 추가적으로 상승을 못 하고 있다. 하지만 원전 관련돼서는 계속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체코 쪽과 그리고 미국 쪽, 뭐 SMR 통해서 그리고 또 원전 관련된 부분 통해서 한전기술은 당연히 이제 설계 관련된 시공을 하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한수원에 대한 수주를 받으면 고스란히 한전기술이 수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보다 중장기적으로 계속 보시면 충분히 매수한 가격까지 그리고 그 이상까지도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전략을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9만 원 정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8만 5천 원 정도가 하방 경직을 만들면서 추가적인 하락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8만 5천 원에서 9만 원 정도가 유지가 되면 단기적으로 반등이 좀 빠르게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반등이 어느 정도 시점까지 나올 수 있느냐? 1차적으로는 10만 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차적으로는 매수하는 가격까지 한 11만 원 선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11만 원 정도를 안착을 하면 단기적인 흐름이 이제 중장기적인 추세로 전환이 되면서 추세 상승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1차적인 목표가는 이 앞선 고점이죠. 12만 3천 원 충분히 좀 도달을 해서 13만 원 이상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차적으로는 월봉상 보셨을 때 앞선 고점들을 다 돌파한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15만 원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종목은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수익이 좀 극대화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9만 원에서 한 9만 5천 원 정도 양호하게 바닥을 찍고 상승을 했을 때 차라리 한 10% 정도 추가적인 매수를 해서 단가를 좀 낮춰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네. 일단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중장기적으로 보유하는 전략 말씀해 주셨고요. 1차 목표가 10만 원, 2차 목표가 15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올해에도 종목 고민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이 내 종목도 해답이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참여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예. 궁금하실까요? 서울 옥션 네. 뭐 17,700원에 20%. 17,700원에 20%세요. 예, 예. 아, 이 종목 손실이 크셔서 정말 많이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예. 네, 다시 매수가까지 좀 와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예. 네, 그럼에도 두 분 다 보유하는 의견 주셨어요. 저희 두 분께 여쭤볼게요. 정말 너무 걱정되실 것 같은데 내가 한번 고민 해결해드리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펜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들어주셨어요. 어떤 분께 한번 상담 받아볼까요? 예, 박철순님. 네, 박철순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서울옥션 매수가가 상당히 높으신데 굉장히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근데 아이,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제가 보유라고 먼저 말씀을 드린 이유는 기술적으로 항상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라인이고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매수세가 다시 강화되는 모습이어서 계속 반등이 나왔던 것처럼 지금 구간이라면 또 한 번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라서 굳이 지금 팔 필요는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일단 다만 최근에 조금 기대감을 높일 만한 뉴스들이 있긴 하지만
중장기로 베팅하기에 좀 매력적이냐 이건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뭐 경매라든지 주요 본업 같은 경우는 마지막 올해 경매에서 작년 마지막 경매에서는 상당히 좋은 성과가 나왔었는데 이 경매가 사실 계속적으로 잘 된다라는 보장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이 좀 안 좋은 게 좀 아쉬운 상황인 거고 그리고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요인은 항상 이 토큰 증권이잖아요. STO 관련해서 이제 법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지연이 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제도적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또 급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른다는 게 사실상 리스크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한 8,000원 정도 선까지는 상승 룸이 좀 열려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만약에 8,000원까지 올라가서 저항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8,000원에서는 일단은 아쉽지만 일단은 손절을 좀 하시고요. 만약에 뚫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또 저항이 나올 수 있는 데가 한 10,000원 정도니까요. 10,000원까지 좀 열어놓으시고 2차 목표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8,000원이나 10,000원까지 올라가서 저항받고 밀리면 일단 현금화를 시키시되 교체 매매를 할 것들이 좀 필요하잖아요. 근데 사실 요 관련된 경쟁사들도 뭐 사기가 좀 애매합니다. 업황 자체가. 그래서 오히려 업황에 좋은 종목들을 사는 게 좋고 만약에 좀 냉정하게 종목을 지금도 나는 정리할 수 있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차라리 반도체로 좀 갈아타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과 같이 가장 연 저점에서 있는 종목이지만 오히려 실적이 굉장히 기대되는 종목들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코미코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조정 마무리되고 이제 오늘 반등 시작한 종목이고 반도체 업황 엄청나게 좋고 이 회사는 또 코팅이나 세정, 장비 쪽 글로벌 1위이기 때문에 실적 기대감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라면은 일단 지금도 갈아탈 수 있다라고 하신다면 코미코 같은 이런 장비주라든지 반도체 쪽으로 좀 옮기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일단 당분간 좀 갖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8,000원과 10,000원 정도 선 목표가로 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8,000원까지 반등이 나와준다면 매도하는 의견을 좀 주셨고요. 그리고 반도체로 교체하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궁금하신 종목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저는 안트로젠 궁금합니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60%인데요. 71,500원이에요. 71,500원에 60%세요. 네, 물타기 해가지고 네. 그렇게 됐어요. 물타기까지 하셨어요. 네, 너무 마음고생 크죠. 네, 그래서 지금 비중이 60%나 되셔서 더 고민되실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네. 네, 다시 좀 7만 원대까지 올라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 두 분께 여쭤볼게요. 비중이 60%신데 내가 한번 고민 속 시원하게 날려드리고 싶다 하신 분 계실까요? 팬메일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들어주셨어요. 어떤 분께 전략 들어볼까요? 아무나 해주셔도 고맙죠, 저는. 네, 손창현 팀장이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뭐 최근에 안트로젠이 상승하고 있는 배경은 퇴행성 질환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좀 큰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 퇴행성 관련 치료제가 일단 뭐 국내 쪽에서는 이제 메디포스트라고 하는 회사가 일단 뭐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카티스템이라고 하는 그런 치료제를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이 레퍼런스를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는 동사 입장으로서도 나쁘지 않은 그런 조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 안트로젠도 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이슈가 계속적으로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 제가 봤을 때는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은 손절을 하기에는 너무 좀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많이 하락을 한 시점이기 때문에 굳이 뭐 매도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1차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 추이 자체가 추가적인 상승이 어느 정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1차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5만 원 정도만 유지가 돼도 매수한 가격대까지는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월봉상 차트를 보시면 이제 긴 지루한 25,000원 정도에서 한 15,000원 정도의 뭐 지지를 했었던 선을 이제 완전하게 돌파를 해서 새로운 추세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5만 원 정도가 유지가 된다라고 보면 제가 봤을 때는 1차적으로는 매수한 가격대까지 한 7만 원 정도까지 상승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보다는 대신 중장기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녹록치는 않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좀 버티신 만큼 조금 더 버티시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성과를 빠르게 낼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 보유를 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지금 손절을 하기보다는 매수가까지 계속 홀딩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5만 원 주가 흐름 계속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잘 참고하셔서 올해 꼭 좋은 결과 얻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0220-4989번이나 샵 2034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삼성 SDI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33만 원에 10%요. 33만 원에 10%세요. 예. 이 종목 주가가 최근에 계속 떨어지고 손실도 크셔서 많이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예, 걱정됩니다. 네, 2차 전지 올해 전망이 좀 어떻게 될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두 분의 의견이 나뉘셨어요.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예. 네, 어떤 분께 한번 박철순. 네, 박철순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뭐 안녕하세요.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갖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다 좀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 간단하게 최근 뉴스 말씀드리면 이제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LNF도 마찬가지고 계약들이 계속 취소되는 것들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유가 뭐였냐면 지금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쪽에서 아무래도 매출이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생산하려고 했던 양들을 줄이고 있고 기존에 있었던 계약들을 다 취소하는 이런 것들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다른 기업이라도. 그래서 그런 게 나오면 아무래도 이제 업황 자체에 대한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한 수급이 들어오기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일단 매도를 말씀드렸는데 2차 전지를 좀 길게 투자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라면 지금 삼성 SDI도 좋지만 절반 정도 비중은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좀 갈아타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두 개를 비교하자면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게 보고 있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대적으로 고객사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계약이 취소된다고 해도 타격을 덜 받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함께 좀 베팅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지금 만약에 매도를 하시고 업종을 좀 갈아타신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저는 반도체 쪽 중에서도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종목으로 좀 갈아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좀 더 분산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최근에 이제 LNF가 악재로 좀 같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LNF가 일단은 LFP 배터리 관련해서 올해 상용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실적 기대감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삼성 SDI만 갖고 있는 것보다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LNF 이런 것들을 함께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더 리스크를 줄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네. 본전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은 있어요? 네, 일단은 뭐 시간의 문제이긴 한데 2차전지 어차피 캐즘에 대한 우려는 당분간 조금 높아지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ESS라든지 이쪽으로 지금 모든 기업들이 다 지금 전략을 바꾸면서 실적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걸리더라도 올해 2차전지는 베팅할 만한 회사 섹터이긴 하고 그래서 매수하신 가격이 33만 원이신데 저는 뭐 조금 길게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뭐 35만 원 이상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매도를 말씀드렸던 이유는 단기적으로 지금 최근에 2차전지 전반적인 약재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잠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길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35만 원 그 이상도 갈 수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그러면 추가 매수는 뭐 안 되겠네요. 추가 매수를 하시더라도 지금은 안 될 것 같고요. 2차전지 업황에 대한 좀 긍정적인 뉴스가 좀 나올 때 또는 아니면 제가 생각하는 가격대는요. 28만 원 정도 선 위로 올라갔을 때 반등 나오면서 올라갔을 때 그때는 한번 추가 매수를 고려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LG 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보유하는 의견 주셨고요. 아니면 반도체로 교체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도움 되셨기 바라겠고요. 다음에 또 궁금하신 종목은 한 번 더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이문온시아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4,000원에 10%입니다. 14,000원에 10%세요. 이 종목 주가가 연일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두 분 다 그래도 계속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 두 분께 여쭤볼게요. 이 종목 주가가 지금 왜 이렇게 떨어진 건지 내가 한번 전략 제시하고 싶다 하신 분 계실까요? 펜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들어주셨어요. 어떤 분께 여쭤볼까요? 손창현, 네, 손창현 팀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틀 동안 하락을 좀 크게 해서 마음고생이 심하신 것 같아요. 일단 동사가 이제 최대 주주가 유한양행입니다. 동사는 이제 면역 항암제를 주로 만들고 있는 기업이고요. 근데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제약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영향으로 하락을 한 거다. 특별하게 동사만 떨어진 이유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틀 동안 급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얼마만큼 반등이 나올 거냐? 제가 봤을 때는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한 13,000원까지 반등이 좀 나오면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고 13,000원까지 유지를 해주면 보유를 하시고 유지를 해주지 못하고 반등이 좀 미미하다. 그러면 차라리 매도를 하고 다른 쪽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보유를 하시고 다음 주에 이제 반등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등을 틈타서 매도를 할지 아니면 좀 더 가져갈지를 결정하시는 것 같은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3,000원 유지가 되면 매수한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15,000원 이상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을 했을 때 13,000원 유지하는지 꼭 확인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지금 캔들로 봐서는 제가 이래 공부한 걸로는 지금 도지 캔들 나와갖고 계속 떨어지는 차트 같은 걸라면 네. 일단 그래서 차라리 오늘 그냥 네. 매도해버릴까 그 생각도 했는데 지금 12,000원인데 13,000원까지 안 올라갈 것 같고 캔들로 봐서는 근데 뭐 이틀 동안 어떻게 보면 18%, 20%가 하락을 했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단기적으로 대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냥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반등을 통해서 최대한 손실을 좀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혹시라도 단기적으로 13,000원까지 바로 못 간다라고 해도 일단 추가적인 뭐 저점을 갱신해서 종가 기준으로 12,000원 정도 계속 유지가 되면 일단 뭐 계단 시기라도 13,000원까지는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시점에서 그냥 무조건 매도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를 해보자.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그 매도 시점은 어느 정도 되면 파는 게 맞는 건가요? 매도는 12,000원이나 뭐 어떻게? 매도는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에 일단 추가적인 하락이 좀 진정이 되면서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지지를 해주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한 12,000원은 종가 기준으로 좀 유지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12,000원 유지가 되면 이 1차적으로 13,000원까지 보시고 추세를 좀 만들어 가는지를 계속 추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12,000원 유지 못하고 그냥 확 떨어져 버린다. 그러면 손실에 대한 부분들이 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틀 동안 좀 과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다음 주에는 반등은 어느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무조건 매도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12,000원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매도하는 의견 주셨고요. 목표가는 15,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답답하셨던 부분들이 속 시원하게 해결되셨기 바랄게요. 다음으로 무조건 해드립니다. 시간이죠. 오늘도 궁금하셨던 종목들 마음껏 질문 부탁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철순 대표님, 이 반도체 종목들이 오늘도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역시나 올해 주도준 아무래도 반도체일까요? 네, 당연히 반도체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양대 기업 자체가 내년에 영업이익 한 100조 이상까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예.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매일경제TV입니다. 아, 예. 예, 종목 상담 시청하셔서 전화드렸는데요. 아, 예. 아유, 고맙습니다. 네, 혹시 그 종목명이랑 매수가 그다음에 비중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현대건설이고요.
현대건설이요. 예. 네. 매수가는 64,167원이고 네. 비중은 20%예요. 네네. 요즘 그 다른 종목들은 잘 가는데 네네. 현대건설만 못 가가지고 이걸 그냥 입장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한 8만 원이나 10만 원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네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궁금했어요. 근데 다른 건설사 대비했을 때 저는 뭐 오히려 잘 버티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뭐 최근에 이제 뭐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로봇이라든지 이런 특정 섹터로 수급 쏠림이 많이 있다 보니까 건설주들이 조금 올라가다가 조금 쉬어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예. 지난달 중반까지만 해도 흐름 굉장히 좋았었잖아요. 그리고 예. 현대건설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원전 모멘텀이랑도 엮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올해는 기존에 작년에 이제 주도 섹터였던 원전, 뭐 조선, 방산 이런 기업들 위주로 조금 다시 또 수급이 또 몰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수주 기대감이 좀 있고 그다음 실질적으로 수출주들이 고환율 시대에서는 사실상 상당히 이익이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일단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원전주와 함께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 시도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체코 원전 수주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다음에 뭐 웨스팅하우스든 아니면 우리나라 한수원이든 일단 수주를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의 다 수주를 다 낙수 효과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뭐 기자재기 회사들이라든지 건설 회사들이 낙수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종목은 다시 뭐 12월 고점까지는 당연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당연히 저항 나온다면 77,800원 전고점 정도 선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충분히 이것도 뚫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뚫는다고 한다면 85,000원 이상까지 끌고 가시면서 수익을 좀 더 늘려가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뭐 지금 수급적으로도 그렇게 크게 매도가 나온다고 보고 있지는 않아요. 뭐 기관들이 3일 연속 팔고 있긴 하지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선이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지지선이 지금 무너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반등 나올 때 매도를 하셔서 오히려 수익을 좀 더 높인 상태에서 파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77,000원 정도 선 왔다 갔다 하는 전고점에서 한번 목표가를 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전저점 무너졌을 때 가격적으로 본다면 67,000원 정도 선이 좀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일단 매도하시는 게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잘 참고하셔서 올해 꼭 수익으로만 가득하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다음 분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손창현 팀장이 오늘 또 시장이 기분 좋게 마무리했는데 이대로 이 까치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일단 뭐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연출이 될 줄 알았으나 뭐 연초부터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충분히 좀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 이제 대형주 위주 상승이 좀 이어졌기 때문에 올해는 중소형단의 종목들로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매일경제TV입니다. 네네. 네, 종목 상담 문의 주셔서 전화드렸는데요. 네네. 네,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랑 이름이랑 그리고 비중, 가격 제시해 주시면 상담 좀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한양행 40%. 유한양행이시고요. 네, 30%. 80%요? 40. 40%시고 네네. 매수한 가격이 어느 정도신가요? 제가 이거를 네. 지금 한 16개월 정도 됐는데 처음에 16만 원 했다 물타기에서 지금 13만 5천 원에 네. 예, 맞춰놨는데 예, 도무지 움직이질 않아서 예, 상담 신청했습니다. 일단 뭐 제가 봤을 때는 올해 네. 유한양행은 상당히 좀 기대할 거리들이 많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굳이 뭐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네. 이제는 이제 흔히 말하는 일반 의학 쪽 일단 그런 쪽의 종목들이 상당히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한양행 뭐 이미 뭐 기술 수출도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이제 빅파마와의 연계성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 의학 쪽 관련돼서도 안정적인 실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보유를 하는 게 맞다. 근데 좀 지루하신 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네, 지금 16개월이나 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린 만큼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매력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굳이 뭐 매도를 할 건 없을 것 같고 가격적으로 보면 한 11만 원 정도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맞아요. 여기 이 구간대가 뭐 어떻게 보면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좀 유지를 하자
그렇게 결정을 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매도를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일반 관련된 제약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면 다시 이제 움직일 것 같은데 움직였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시점까지 움직일 것 같냐? 제가 봤을 때는 1차적으로는 한 12만 5천 원까지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이제 박스권으로 움직였잖아요. 11만 원에서 12만 5천 원, 다시 네. 11만 원, 12만 5천 원, 뭐 그런 예, 흐름들이기 거기서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했기 네, 때문에 그게 조정이 그러니까 박스권을 길게 보이면 보일수록 이게 용수철도 누르면 누를수록 팡 터지는 게 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권 흐름도 길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한번 좀 튀면 엄청나게 좀 상승세가 커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1차적으로는 매수한 가격 충분히 돌파를 해서 한 14만 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4만 원이 안착이 되면 앞선 고점이 16만 6,900원입니다. 여기까지도 문제없이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1차적으로는 14만 원을 가는지가 여부가 중요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은 뭐 굳이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좀 보유를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예, 언제쯤 가능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JP모건 헬스케어에서 동사가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16일 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못해도 다음 주까지는 좀 기다려보자. 그러면 뭐 빅파마와의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숨겨졌었던 그런 계약들도 좀 나올 수 있을 거라 좀 보고 있어서 굳이 뭐 지금 매도하는 것보다는 일단 이벤트는 충분히 거치고 한 1월 말 2월까지는 좀 버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지금 매도를 하기보다는 2월까지 홀딩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도움이 꼭 되셨기 바라겠고요.